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09페이지 기본서 109페이지 1. 사치성 재산 나오죠.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설명을 한번 듣고 교재 이따 같이 볼게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보시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다른 세금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 먼저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있죠. 별장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별장. 근데 별장 그러면 뭐냐면,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별장 그러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산간, 해변, 뭐 휴양지 같은데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합니다. 그런 것도 별장입니다. 또 재미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있죠. 뭐 인천 송도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 하나 사놓고서 한두 달 거기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자세히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 법령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필요 없고 대충만 짐작하면 돼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있죠. 골프장도 사치성 재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사치성 재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것은, 대중 골프장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요.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해요.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라든가 또 영업용 선박,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인데, 이거 중요한 것은요, 고급주택의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을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만 중과세다, 고급주택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이에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입니다. 뭐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별골 뭐 해가지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사치성 재산 5가지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만 이제 구별하시면 5가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5가지입니다. 근데 세목별로 비교를 해보면, 별장부터 해가지고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높은 고율의 유정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이 4가지를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별장부터 해가지고, 별장부터 고급주택까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는데, 세금. 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참고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이런 별장, 고급오락장 이런 것을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근데 시험에서는 저 5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요,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취득할 때 사치성 재산이라고 속입니다.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거 취득할 때 사치성 재산이라고 속입니다. 아니고,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고급 항공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 같은 것도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 취득할 때 사실성재산이라고 속이는 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사실성재산 5가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성재산 5가지 기억하고 세목별로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사실성재산입니다. 일단 밑줄인데요. 첫 번째 줄 본문,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및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하는 게 어떤 거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얘네들 5가지요. 먼저 양가로 1번, 자, 별장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물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 시골 저런 읍면지역 같은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공가 폐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농가주택, 읍면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같은 거 하나씩 사면은 좋잖아요. 사면서 세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농가주택, 읍면지역, 저런 시골에 읍면지역 같은데 농가주택 하나씩 갖고 있으면, 자, 뭐 주말에 그 텃밭 일구러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맑은 공기 쐬면서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이 경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밑줄이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별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으로 과세하고 10배까지는 별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합니다. 소유자가 꼭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즉 여러분요, 꼭 법인 소유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 소유나 법인 소유나 안 따져요. 자,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으로서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눈에 익혀두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 110페이지 개념 플러스 아까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같은 것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고요. 양가로 2번 골프장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만 중과세가 아니라 그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임목 같은 것도 사실성재산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 한편 일반 골프장이나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골프장, 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골프장은 있잖아요.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 그러니까 신설 증설할 때, 골프장을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가지고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또 인구집중, 경제집중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해요. 근데 승계 취득, 골프장을 승계 취득할 때는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골프장이요. 골프장 왜 그러냐면 다른 거하고 단위가 틀려요. 골프장은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은 이 회사 어려울 때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골프장 산 아작 내고 농약 범벅 질 때는 환경오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심각하니까 중과세 하는데, 자,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해요.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취득
나머지 사성재산 있죠? 별장이나 고불악장이나 고급선박, 고급택 같은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중과세예요. 자, 근데 승계 취득에 중과세하지 않는 것은 골프장만. 자, 승계 취득할 때 매각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골프장의 동그라미 3번 내용을 밑줄 긋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고급 오락장을 봅니다. 자,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이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은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대충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구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여기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밑줄이요.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뀐 거예요. 자,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그러니까 국민들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입니다. 60일 밑줄이고 가로 생략하고 111페이지 맨 꼭대기에서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이내에 60일 이내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당연하죠. 제가 나이트클럽 건물,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했어요. 근데 왜 취득했냐고요? 취득해가지고 60일 이내에요.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면 안 되겠죠? 고불악장 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60일 이내에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고불악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에 또 살짝 밑줄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중과세합니다. 아까 별장도 그랬죠? 10배까지.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개념 플러스의 고불악장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보는 거고 참고입니다. 양가로 4번 내려가서 고급 선박입니다. 밑줄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밑줄 짝이요.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학술용 선박 이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이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고급 주택 있잖아요. 맨 아래 거기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고급택에다가 땡땡 해놓고 취득세만 중과세. 여기 꼭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 취득세만 중과세 써놓습니다. 고급택 여기에 취득세만 중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유례세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럴 때 하여튼 중과세라는데 여기 고급주택의 요건이 여기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고급주택 요건은 원래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 개정이 있어가지고 요거 좀 개정된 사항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올해는 고급주택 요건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자세한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숫자만 좀 고쳐드릴게요. 그 1구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여기를 지워야 돼요. 그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는 요거 지웁니다. 건물 가액 기준이 여기 없어졌어요. 이게 옛날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건물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요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여기 6억이 9억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얼마로 고쳐요? 9억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과 똑같이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6억 요거는 옛날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9억 초과로 바꿨습니다. 기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9억 원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올해 고급택의 요건이 원래 중요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고급택의 요건 개정된 거 요거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6억이 아니라 얼마로? 9억 초과로. 바꾸면 6억으로 바꾸겠죠? 정정규정으로. 아니고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 니은번에서도 1구 건축물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여기 또 지워요.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요거 지워버립니다. 가액 기준이 없어졌어요. 건물 기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시가 순액이 6억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번에 얼마로 고쳐요? 9억 초과로 고칩니다. 6억을 9억으로 고칩니다.
또 C번에서도 가액 기준이 나오는데 취득 당시 6억 초과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6억을 또 얼마로 고쳐요? 9억 초과로 고칩니다. 9억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6억을 9억으로 고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리을번 있잖아요. 리을번에 보니까 리을번은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에서도 역시 거기 맨 끝에 6억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기준에서 6억을 얼마로 고쳐요? 9억 초과로 고칩니다. 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잖아요. 6억을 얼마로? 9억 초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급택은 자,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살성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급택 요건 중에서 가액 기준 요거 6억 초과가 얼마로 바뀌었다? 9억 초과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꼭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표 아래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요 밑줄입니다. 아까 고급 확장하고 똑같아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60일 그리고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세 줄 내려와서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사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가 고급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레스토랑 만들려고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고급 확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60일 기억합니다. 포인트는. 그리고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역시 밑줄입니다. 바닥면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별장, 고급확장, 고급주택은 부속토지 경계에 불명하며 바닥면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실력 체크 문제 보니까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별장, 골프장, 고급확장, 고급선박, 고급 항공기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나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과미력 저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쭉 넘어가서요. 자, 아주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3페이지 있죠? 123페이지로 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세율 특례도 다음에 볼 거라 쭉 넘겨요. 눈길 주지 말고 일단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에 배울 거고요. 123페이지 제9절 부가징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본서 123페이지 별표시 3개 합니다. 제9절 부가징수 별표시 3개 하시고 요거 이제 시험에 부가징수는 뭐 단골입니다. 종합 문제로도 나오고 독립한 문제로 나오고 단골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일단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세 줄 내려와서 네 번째 줄 끝에부터 60일 이내 밑줄이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밑줄이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에다가 여러분이 60일에다가 취득일부터 60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여 포함이에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 내에 신고 납부하느냐?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증여로 인한 취득은 뭐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려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좀 다시 볼게요. 올라가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밑줄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또 밑줄이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밑줄이고 포인트는 허가 구역에 허가가 있었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어떤 건지를 민법에서 여러분이 좀 배우고 오시면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되잖아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됐다. 이럴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허가일 전에 대금 완납됐다.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가 있었을 때, 물론 허가가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60일인데 허가가 있었을 때를 상정해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렇다죠? 아니에요.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자, 요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라는 것과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또는 실정으로 인한 경우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밑줄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밑줄. 그리고 실정 선고는 읽어볼게요. 실정으로 인한 경우는 실정 선고에 속한 날 말일로부터 또 밑줄입니다.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작년에 요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바꿔서 나왔는데 제가 맨날 작년에도 강의할 때 요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자, 그러면 언제냐면 10월 31일이에요. 자, 아니 4월 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이거 10월 30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말일로부터 6개월, 월로 하기 때문에 그 달의 말일입니다. 자, 10월 31일 그 달의 말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예전에 6개월 가로놓기 나온 적도 있고 작년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쏙 빼가지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 국내 주소를 둔 자는 6개월, 병만 국외 주소 둔 자만 9개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상속 등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부고 듣고 얘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몇 개월 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중과세 대상,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목을 단다 그러면 요 3번은 제목을 단다 그러면 이게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거예요. 추가 신고 납부. 자,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건데, 추가 신고 납부. 자, 어떤 건지 제목을 달아놓고 중과 대상,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건데, 추가 신고 납부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한번 볼게요. 먼저 양가로 1번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게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그 다음에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조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 그럴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자, 항상 요거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가 나오면 진짜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 보시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작년에 이거 포함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역시. 자, 옛날에도 한번 바꿔서 나왔었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요.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자, 보통 징수해야 한다고 바꿔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60일 이내.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며칠 나오면? 하나 예만 빼놓고. 6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두 번째 제외한 금액.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고 바꿔요.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요거 나오면 딱 포인트는 바꿀 만한 거는 딱 세 개 부분이에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아셨죠? 요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내용은 됐고요. 124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2번이요. 부과 대상 및 추징 대상이 된 경우 봅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또 여기 밑줄이요. 세 번째 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30일 아니고. 해당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역시 공제 주는데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산세 제외 포함 아니에요. 그리고 공제한 금액을 세워.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추가 신고 납부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자,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 이 세 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봅니다. 특례 등기 등록하는 경우.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포인트입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취득세는 저를 봅니다. 취득세는 자, 어떤 얘기냐 이게 만약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60일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근데 이게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에 지금까지 봤던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하는 날까지 있죠.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 무슨 얘기냐? 등록관서에 갈 때 지자체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안 내고 오면 등기등록관서에서 취득세 안 내셨네?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라든가 등록 신청을 각하합니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이 신고납부기한 내에서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기한 후 아니에요. 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납부한다. 아닙니다. 안 해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등기등록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예요.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납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납세지 어떤 거냐면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건데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건데 납세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세지는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거예요. 납세지 반환에 관한 건데 한꺼번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칙적인 모습을.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국세는 납세지를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서로 뒤바꾸는 거예요.
부동산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땡.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땡. 자, 재산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다. X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주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소지는 만약에 서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자, 서울특별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예요. 주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고향을 제가 이 타임에서 꼭 물어보는데 고향이 어디? 고향. 예? 광명? 아유, 자, 바로 뒤에는 어디? 경상도 어디? 경상도. 충청남도 금산. 좋습니다. 자, 보세요. 충청남도 있죠? 충청남도 금산시. 인삼? 자, 그래서 금산군이죠? 금산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예요. 특별시광시도. 그러면 충청남도에 내겠습니까? 자, 서울특별시에 내겠습니까? 예? 취득세 어디다 내요? 취득세 충청남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관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자,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구도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러면 충청남도예요? 아니면 강남구예요? 네? 강남구예요?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지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금산군이에요, 강남구예요? 역시 금산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금산군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강남구 관할세무서에 내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죠? 자,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먼 데까지 가요? 집 가까운 데서 여기다 내든 여기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그래서 강남구 여기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금산군에 있는 부동산을 팝니다.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금산군이에요? 아니면 양도자 주소지 여기 강남구예요? 역시 강남구 관할세무서입니다. 근데 부동산 소재지라고 바꾸겠죠, 양도소득세에서.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이걸 딱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초인문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강생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제가 갔는데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던 거요? 그러면서 지나간 수강생이 있어요. 제가 다시 물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가 그랬죠. 만약에 충청남도 금산군 여기 인삼밭 근처에 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주소지는 서울이고요. 그러면 금산군수가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인삼밭 사이를 헤치고 가가지고 거기 땅에다가 고지서를 던져놓고 와요, 여러분들. 이 사람 집으로 고지서 보내주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세금 내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금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산군으로 가는 거고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납세지에서요.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밑줄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고 동그라미 9번 있죠?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눈여겨봐 놓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위 양가로 1에 따른 자 밑줄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요. 포인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그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일단 눈에 한번 익혀두고 가시면 되고 양가로 3번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이요. 소재지별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거 밑줄 짝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면 시가 순액 비율로 계산해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요. 경기도 성남시하고요.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보세요. 만약에 취득하는 이 전체 토지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지 문제가 되겠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 곳이에요.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 곳이에요. 근데 이 시가 순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에 신고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하는데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 순액 비율로요. 그래서 거기 시가 순액 비율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야에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바꾸면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다고 바꿔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맨 아래 125페이지 맨 아래 거기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한다. 거기 시가 순액 비율을 돼지꼬리 땡야에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면적 비율로 바꿉니다.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넘어갑니다. 126페이지로 갑니다. 자, 126페이지 그 실력 체크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력 체크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무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고. 물론 이제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인데 다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특별시정, 광역시정, 도청까지 안 가고 집 가까운 시군구에 취득세를 내요. 시군구가 취득세를 위임 징수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특광도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있어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니까요. 여러분들 강원도 경기도 도청 가서 취득세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청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틀린 것은 왜 틀렸다고요? 납세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라는 거.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내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한 날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3번과 4번은 이따 볼 거고 5번 한번 볼게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이 예외 보통징수와 가산세입니다. 자,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세 표준이 확인된 경우에 등에 써 있어서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여러분 신고납부 불성실하거나 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는데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유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세 총론 징수 방법과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를 보니까요.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127페이지 맨 꼭대기요 40, 20, 10%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부정무신고 40, 자, 부정무신고나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래서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인데, 여기 지금 양가로 2번 납부지연가산세 1 플러스 2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지웁니다. 요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뭐냐면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여러분 절 봅니다. 올해까지는 자, 취득세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가산세는, 지방세 취득세 가산세는 제가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막 쭉 해드렸었어요. 제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취득세 가산세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 불성실하면 먼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죠? 신고를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올해 지방세가 이게 명칭은 또 바뀌었어요. 또 이게 법령 명칭은 바뀌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씩 0.02%, 10만 분의 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즉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 자세히 나와 있는 요거 1 플러스 2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 요거 됐고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가산세는 이렇게 적용되고요. 지금 취득세 가산세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세 가산세에서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일반 가산세가 그렇고요. 일반적인 가산세가 그렇고, 가산세 또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요. 뭐까지 하냐면 매각까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건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그럼 아예 조세 포탈라고 작성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으니까, 팔아버리기까지 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80%를 중과세합니다. 산출세액 80% 중과세예요. 100분의 80인데 100분의 50으로 바꿔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가산세 원칙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가산 물건을 밑줄이어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이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그냥 조세 포탈로 작성했네. 자, 그러면 산출세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밑줄이어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80% 중과산세입니다. 걸렸다 그러면. 예외를 봅니다. 자, 여러분은 예외.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밑줄이요.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밑줄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지.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정해요. 근데 가로 안에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요.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하면 골프용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아닌 건 아닌 건 기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닌 건 기야. 이런 거. 자, 제외는 포함입니다. 예? 제외는 포함. 이중부정이잖아요, 지금.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는 포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회원권 애들은. 그래서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득 후 신고자금 매각하면. 자, 제외는 포함입니다. 자, 아닌 건 기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지목 변경, 차량 개장 비 선박의 종류 변경, 쭉 밑줄이요. 주식 등의 취득 등 쭉 밑줄이요.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쭉 밑줄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이거 안 돼요. 지목 변경할 때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일반 과산세만 적용됩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 도시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 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거고, 제외는 포함이니까 이런 거, 이 정도 알아두고요. 128페이지 계속 봅니다. 법인의 장부의 기장비치 가산세입니다. 시험에 또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요. 양가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을 냅니다. 대면 수업이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하셨나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할 때는 집에서 그냥 편한 자세로 그냥 뭐 딴짓도 하시다가 막 그냥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다가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제 꼼짝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저도 그냥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저도 옛날에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이골이 난 줄 알았더니 한동안 안 하다가 아주 오랜 기간을 안 하다가 책상에 안 앉아 있고 옛날 서서 강의만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데 있죠. 와, 그냥 20분 넘어가니까 있잖아. 20분만 지나면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좀이 쑤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전화가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게 그 교수님 말이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끔씩 무슨 여담 같은 거 할 때만 귀에 들어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또 제가 아주 저의 전문 분야를 강의하고 그럴 때는 또 더군다나 막 그럴 때는 막 그냥 다 안 들어오고, 또 그 학문적인 그거잖아요. 저희처럼 그냥 프로페셔널한 이렇게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거에 중점을 두니까 재미는 아주 없고 진짜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막 딴 생각만 나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겠구나. 앉아있는 거. 이거 자체도 일단 힘들잖아요. 근데 적응이 이제, 원래는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11월, 12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앉아있는 연습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저희들에 대한 스킨십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지금 정도면 대답도 잘하고 이제 쭉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도 어느 정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 하다 처음 보니까 그냥, 그런데도 몇몇 분은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너무 편안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요, 곧 다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고 계속 연습합니다. 128페이지 3. 법인의 장부의 기장비치 및 가산세입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양가로 2번이요. 지자체상은 밑줄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1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이 가산한다. 정 밑줄인데 포인트는 100분의 10. 숫자입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냥 옳은 지분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예요. 요것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 면세점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에요. 소득총론에서 우리가 했었는데요. 밑줄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취득가격이지, 제가 그랬어요. 취득가격이지 이거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취득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요.
우리가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이잖아요.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즉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지자체 장은 죄송합니다. 양가로 2번이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요. 자, 밑줄인데 1년 이내.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일건의 토지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오고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양가로 1번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 만약에 이게 1필의 토지입니다. 한 필에.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먼저 이만큼만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취득 후 자, 취득 후 1년 내에 있죠? 1년 내에 요만큼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면세점. 자,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서 이만큼씩 쓰겠죠?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그래서 취득세 다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각각 전후의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 같으면 148만 원이니까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요거는 이해하면 돼요. 뭐 1년 내라는 숫자를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냥 요거는 옳은 지문으로 주로 이렇게 나왔어요. 2번.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과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자, 부가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 제목만 밑줄이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129페이지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라는 거.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기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수강생분들은 이제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배웠어요. 그래서 주택을 사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우리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라며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제 영수증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없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농어촌 특별세에 비과세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은 농특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샀다, 뭐 흔히 뭐 한 32평 이하 주택을 사실 때는 농특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들렸죠, 여러분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러면 중과산세인데 산출세액 몇 프로? 100분의 80, 80% 해야죠. 그래서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단수 남기식 문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이요.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하기 전까지였었는데 종전에, 근데 지금은 이것을 표현을 바꿨어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뭐 의미는 같은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요.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4번이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판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니까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여러분들? 가산세 합판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 5번이요.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럼 몇 프로 가산세라고요? 100분의 10. 이거 10% 맞습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봤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문제에서 그 3번 지문 보시면요. 3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2번은 뭐 쉬운 거고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일에 작년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보니까 국가 및 외국 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비과세 살짝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과세를 살짝 한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국가 등이 자 취득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중앙, 국제유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보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가 되고요.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아까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취득 시기는 언제였냐면 중빠른 날이었어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계속 연습했었고 3번이요. 요 3번이 이제 여기 3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또 투자기관이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요. 매각일로부터 요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다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0일이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드렸어요. 자, 무조건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60일이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는 그 매각 사실을 30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일반 국민들은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이면 헷갈리니까 중구난방이었던 거 60일 다 통일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안 바뀌었어요. 요거만 종전대로 며칠이냐면 30일 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특이하면은 꼭 이런 것들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만 좀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요게 나왔네요.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며칠 내에 통보해주게 돼 있다. 30일 내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매각하면요.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4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가에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과표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아까 봤어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왔던 건데 또 바꿔서 나왔어요.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사손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얼마? 90 넘게 입증될 때요. 자, 그래서 100분의 80 틀렸고 5번 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하나의 취득을 본다고. 이거 작년에도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근데 요 규정만 있고 만약에 아까 요 양가로 2번 그 여기서 5번 지문 같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계약서 이만큼 쓴다. 그래서 이건 주로 시험에서 바꿔서 나오기가 애매하고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이해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어요.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강의할 때. 그래서 이게 5번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 잘 몰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대충. 감 잡으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32페이지 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